네, 지금부터 이상천 제천시장님께서 겨울왕국 페스티벌 성공 개최 및 지역 현안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행정을 위한 첫 번째 브리핑으로 향후 매월 정례적으로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와 1200여 공직자는 생활 밀착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 도시를 시정 최우선의 가치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천시를 짤즈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의 버금가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청풍호와 도심권을 연계하는 관광 루트 우측 등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들어 시작된 변화와 도전은 과거 정체된 회색 도시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한 걸음씩 변모시켜 나가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치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임 3년째를 맞아 내년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의 본격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만 하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여 제게 주어진 임기 내에 다는 할 수 없더라도 먼 미래를 향한 발전의 기틀을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우리 시가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의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은 한파의 도시 제천의 동절기 부정적 이미지를 반전하고 외부 관광객의 대거 유입을 통해 혹한기 도심과 중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겨울축제로 제1회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의 성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즌2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즌2는 시내권 겨울 벚꽃 페스티벌과 의림지권 제천 얼음 페스티벌 두 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천역에서 청정 교차로 등 전 구간 벚꽃 조형물 연출, 정기 카니발 퍼레이드, 대형 얼음성 및 겨울빛 술주섬 등 규모나 콘텐츠 확대는 물론 핫스파이스 푸드 페스티벌, 꼬맥거리, 러브앤리 시티투어 등과 연계해서 연인과 젊은이들의 관심과 시선을 반드시 사로잡겠습니다.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근 원주 충주를 비롯한 중부 내륙권 6개 협력도시는 물론 제천시를 포함한 17개 읍면동 자매결혼도시 방문 유도 등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외지 방문객이 넘쳐나는 겨울축제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즌2는 하천, 산천호, 평창, 송호, 태백, 눈꽃을 확실히 능가하는 제베리아로 대표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왕국 페스티벌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도심 내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다목적 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1일 8만 5천 톤의 평창강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고 현재 최대 1일 5만 3천 톤 정도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3만 2천 톤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유분의 물을
지역발전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1일 10,000톤, 10,000여 톤을 활용하여 도심수로 조성하고 하천 유지 및 농업 용수 공급 등 다목적 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수로를 만드는 도심수로 조성 사업은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로 체류형 관광도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 확실합니다. 또한 우리 대표 관광지인 의림지는 봄철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 용수 부족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목적 용수 공급 사업을 통하여 의림집들의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함은 물론 의림지 수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찾는 의림지로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여름이면 물고기 잡고 몇 감고 겨울이면 스케이트 타던 도심 하천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소천 용수 공급은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 느꼈던 추억들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하소천에 항상 일정량의 맑은 물을 흘려 수질을 개선하고 다시 찾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듯 도심 내 다목적 용수 공급 사업으로 우리 시가 얻게 될 유무형의 가치는 무한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수돗물 공급과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업은 평창강에 흐르고 있는 물길을 제2의림지로 갖고 오는 사업,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방 천연물 및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제3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05년 제천 약초웰빙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한방바이오 산업을 지역발전 신선장 동력 산업으로 정하고 2010년, 2017년 두 번의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한방 특화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한방 인프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산업을 더하여 천연물 산업이라는 블루오션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천연물 제재개발 시생산 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내후년에는 천연물 신소재개발 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전세계 최고의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추출, 시제품 생산까지 한방바이오 천연물 산업의 완벽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저희 시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세계 천연물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천 제1, 2 바이오밸리의 100% 분양에 따라 109만 평방미터의 규모의 제3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42%의 순조로운 진척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장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3산업단지는 인근 도시보다도 최소 30만 원 이상의 저렴한 분양가, 제2 영동 및 평택 제천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 전철 등 수도권과 1시간대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제천시 투자유치인조례 개정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천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10만 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비를 전액 무상 제공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의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자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이거나 투자 금액이 300억 원 이상 기업부터 토지 매입 가격의 10%에서 85%까지 7단계로 세분화하여 특별 지원하는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100% 선분양을 목표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 본격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일진 글로벌을 비롯한 엔펜, 블랙트리, DL 그리고
제천 그린에너지, 임팩 EPM, 에스캠 등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총 6,07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980명에 이르는 갈목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중에서 인진글로벌은 잘 아시다시피 1,500억 투자를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하고 인캠은 현재 건축허가 들어와 있어서 바로 착공이 인캠은 착공이 되는 상태고 블랙풀이 에스캠 이런 사업들도 내년에 다 착공이 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3산업단지의 선투자를 선뜻 결정해 주신 일진글로벌 등 기업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시 투자 결정이 기업 이용과 교육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실질 소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투자 유치에 시장 본인이 직접 나서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개장 7개월 만에 하순객 60만 명을 향해가는 청풍원 케이블카를 통해서 청풍권 관광객을 의림지와 원도심, 전통시장 등 도심권으로 적극 유도한 결과 3분기 기준 2018년도 70 의림지 권역 관광 방문객 72만 명을 지난 9월 말 현재 작년 대비 300% 증가한 154만 명이 지금 제천 의림지를 방문하고 있고 연말이면 최소 224만 명 이상이 의림지 방문권 방문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제천이 이제 체리형 관광도시 1호의 체질 변화에 시동이 걸린 신호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도심권 방문객 500만 명 이상을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제천 예술전당 건립과 충청북도 자치연선 이전, 제천 초록길 기린팜 랜드 특구 지정과 지방 정원 및 에코브리지 조성, 그리고 청풍호 케이블카와 연계한 도심권 관광객 증대 사업 등 반드시 해야 할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찾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체감할 때까지 변화를 위한 시도와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저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정하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안전한 마음으로 매사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제고할 뿐 아니라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책무를 다하는 열심히 일하는 시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현안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가감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농수공급 사업과 또 최근에 문제가 된 제천 지역화폐 활성화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확대 추진하실 걸로 또 본격화하실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의 실효성이랄지 부작용이랄지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천시 노조와 시의회가 어쨌든 계속 갈등 양상이 있는데 단협의 주체 중 하나였던 제천시에도 중재나 사태 해결에 책임이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위에서 시정 질문사에서 김대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는 김대중 의원님이나 제천시나 제천 지역 경제를 걱정하고 제천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한 발 더 경제가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화폐의 사업은 좋습니다. 그 지역화폐의 할인율 6% 저희는
행자부 돈을 단순히 4%를 받아서 4%를 했고 불과 한 달여 전부터 2%를 더 늘렸는데 4%는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돈을. 그 돈을 많이 쓰면 많이 들수록 국가 돈이 제천 지역 주민한테 가는 사업입니다. 그 올해 6% 하는 것은 도비 1% 정도 지원받고 TB 투자 1%에서 1%를 할인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큰 사업 또 자녀들 예식을 시킨다든지 하다 볼때 저번에 얘기했던 자동차를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 지역 화폐를 사서 6% 돈을 아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 화폐는 깡이 없다라는 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깡한 사례가 저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 2건 정도 조금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 전에 담당팀 송정 팀장이 다 전화를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걸 미리 저희들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디서나 이렇게 등산 같은 데서 그런 사례가 좀 16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화폐 사업은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제천 시민이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노조와 제천시와의 갈등 부분은 노조와의 합의 당사자로서 제천시장이 책임이 있는 것을 제가 통감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중재 역할을 했고 거의 성사 단계에서 깨지고 성사 단계에서 깨졌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노조와 의회의 문제는 아마 우주 중으로 해결하실 말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무료 의뢰가 없겠다고? 네? 무료 의뢰가 없겠다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서로 타결할 거다. 네. 다목적 용수 공부 사업. 네, 다목적 용수 공부 사업은 이 사업을 제가 이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것은 한 5, 6개월 정도 고민했던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변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염려까지 한 6개월 고민했을 때 제 결론은 제천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했고 이 사업은 근데 일부에서 이제 수돗물을 쏟아붓는다라는 표현을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했는데 수돗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 평창강에 우리 취수하는 평창강 용석이라는데 우리 취수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산호를 타고 흐르는 곳에 취수를 해요. 깊이도 굉장히 깊고요. 거기는 제가 볼 때 몇 년 가뭄이 들어도 거기 빠지지 않는 물입니다. 그 물을 저희가 하루에 85,000톤 취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다만 제천시에서 산업단지에 다 수돗물을 주지만 제천시 생일에 가장 역사상 최고 많이 쓴 게 52,800톤 썼습니다. 보통은 한 48,000톤 정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력은 85,000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00톤 정도를 제2의림지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수돗물이 아니라 도수로 큰 관을 통해서 용에서 물을 빼오면 별도의 물 받는 곳을 만들어서 그 물을 제2의림지로 끌고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제2의림지로 끌고 올라가면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2의림지가 무슨 저수지지? 이름이? 비룡 저수지도 물이 거의 3분의 1가 빠져서 하루 종일 1년 내로 있었습니다. 그 물이 꽉 차가고 이 제2의림지도 꽉 찹니다. 1년 내로 꽉 차 있는 거죠. 또 저는 이제 제2의림지와 제1의림지 사이에 물을 흘러가는 대울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스트림 정도 되죠.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그거는
튜브를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높은 것을 밑으로 돌이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관광 사업, 카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보트 사업을 하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의림지 관광도시로의 충분한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물은 우리가 지금 유리 전망대를 만드는데 폭포가 용축 폭포가 1년에 많아야 3개월, 2개월뿐이 물이 안 흘러갑니다. 이걸 통해서 1년 365일 용축 폭포는 흘러가고 그 물이 청정도로 넘어가서 또 제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내 수로 사업도 그 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물은 하소천으로 합체돼서 물이 꽉 차 흐르는 하소천을 만들고 지금 또 우리가 농사철에 그 60만 평의 친환경 우리가 농업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물이 부족합니다. 물량이 의림지 물량만 가지고는 자연적인 물량만 가지고는 60만 평의 농업 용수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결국은 제천은 근본적으로 해발 240, 500m의 고지가 높아서 비가 아무리 와도 그 다음날은 싹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고 결국 제천시가 추구하는 생태도시, 시구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 물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무술물 잡으니까 수돗물 공급과는 별개의 다른 사업으로 네. 우에서 비롯된 의견을 바로잡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 김병곤 의원이 수돗물을 하천에 쏟아보면 죄로 돼야 된다는 그것이 우에서 비롯됐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김병곤 의원이 그 주장 반박하는 거죠? 저는 의원님이 지적한 그 의원이 김 의원이 우에서 발생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오해해서라기보다는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병건 의원님이 그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 의견이니까. 네. 우에서 비롯된 의견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김병호 의원이 이거를 이 부분을 수돗물을 하천 쏟아는 계획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뜻이죠? 예, 그 뜻이고요. 저는 오늘 뭐에서 의회랑 또 이렇게 상대를 이뤄서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수돗물과는 별개의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의림지 수량 가지고 60만 평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족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해왔잖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부족해서 예. 심지어는 물을 펌핑해서 올라서 다시 또 내리는 사업까지 그렇게 농지 개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을 펌핑해서 다시 그렇죠. 밑으로 내려온 배수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을 모아서 다시 똥방포에서 쓰고 그런 사업까지 한다고요. 밑에 쪽으로 충분히 물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농민들이 가지고는 제대로 물을 대는. 네, 맞습니다. 그건 뭐 예. 그 우리나라에서 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장공무하고 시의회와의 갈등이 예. 집행부를 번졌다 이런 얘기가 돈다는 얘기예요. 예? 장공무와 예. 시의회와 지금 갈등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집행부로 이제 불똥이 번졌다라고 위로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저께 그 제천목표 모아에 대해서 예. 김대순 의원이 그 행정사무관을 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반박자를 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을. 예. 그 부분을 시장님의 지시하에서 반박도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또 이 농업용수 이 부분도 지금 김대순 의원이 지금 얘기했는지 불과 뭐 일주일 만에 지금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이 예.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비춰지는 것을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그 질타면서 바로 그 다음날 기자를 열어가지고 제출모아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뭐 생각을 좀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그래서 뭐 결국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전면적인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법적 대응, 제가 법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그 경제과나 담당 국장님께서 기재를 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시적절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김대중 의원님이나 김병건 의원님한테 또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어떠한 대응도 안 하겠다. 또 의견을 존중하겠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목적 영수공부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저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고민스러워했던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한 12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가. 그런데 국도비를 만들 방법은 없죠, 이 사업이. 그래서 시비를 투자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제가 시장 취임한 이후에 이름 뭐지? 재정 안정화 계획이라고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적금, 제천시에서 넣는 적금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돈이 남으면 삼액충영 통해서 확 털어냈죠. 그걸 안 하고 재정 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서 현재 400억 원 정도 모았습니다. 지금 목표는 1,000억 원 모금하는 걸 목표로 하고 현재 400억 원 모았는데 거기서 120억 원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소천 다목적 연수공급 사업이 나오기 전에 예. 올 봄에 그 친수환경 조성 사업이라서 32억짜리가 발표됐어요. 예. 설계하고 있는 예. 거. 지금 수량이 상당히 늘어나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기존에 계획된 가동업이라든지 전면적으로 개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신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제도 그랬지만 의회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까칠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친수환경 조성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내년에 10억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두 개에 같이 물려 있는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 설득 작업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태까지 해왔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시민 공감대를 얻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왜 제천에 그 통창강의 물을 왜 제천 제2의림지로 가져와야 되느냐에 대한 그 입장을,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이 평가할 거라 생각하고 의회 설득을 좀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수돗물을 갖고 오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수돗물과 별개의 사업으로 다만 이 관로나 이런 사업은 수도사업소가 하는 게 맞다. 나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런 오해를 깨려고 하천팀에 이 사업을 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 회의 결과 그래도 수도사업소는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도사업소로 사업 추진하지만 수돗물 공급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 설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할 지역 카페에 대해서 어제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장님은 2건 정도 의심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어제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면 2건 정도 의심 사례가 있지만 뭐 제도를 개선하거나 운영 방식을 개선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2건의 의심 사례는 입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것이 입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화폐는 원래 깍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번에 경기도 지역화폐 때문에 논란이 돼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공격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깡을 해도 그 돈이 지역민한테 가는데 무슨 문제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이 사업은
국비를 4% 받는다, 할인율을. 우리는 4%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할인율이 적은 도시가 제천시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전 공무원이 매달려서 공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에서 20만 사이 도시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 사업. 제천서 10%를 군산처럼 10%를 주냐, 타도시처럼 8%를 주냐, 4% 가지고 있습니다. 6%한 거는 딱 지금 10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2달 됐습니다. 10월 1일 현재 200억을 돌파했습니다. 제천시는. 그것은 제천시민 모두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만약에 그 깡을 하는 구조는 그 깡을 받는 사람도 이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지역화에 자기 돈으로 200만 원은 188만 원에 사야 되잖아요. 그걸 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200만 원을 사서 쪼로로 이제 달려가는 거죠. 자기랑 짜고 어떤 회사, 어떤 점포한테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절대 못 합니다. 그걸 왜? 그 세금 어떡할 거예요? 그 12만 원 아껴주고 그 A라는 그 사람 친구라고 한 번이나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세금 두드려 맞고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해서 그걸 계속 할 건가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다 실명으로 보내는 이 지역 화폐는 너무 이게 제가 그 자료 저도 2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산 사람, 8개월 동안 산 사람이 6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리고 너무 우스운 것은 저가 돈 쓴 게 싹 나옵니다. 무려 400, 거의 500건 가까이 나와야 돼요. 돈 쓴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그 일만 시킬 수 없는 부자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 이제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것이 막 이러니까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천시에 화폐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8만 명 넘습니다. 8만 명 넘는데 그 중에 지금 지역 화폐를 쓰는 사람은 9천만 명이 안 됩니다. 5천 명. 이거는 얼마나 2만 명, 3만 명을 제가 볼 때 2, 3만 명으로 늘려놓으면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열심히 저희들이 추첨도 하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역 화폐 쓰는 사람이 9천 명 정도입니다. 13만 6,800명 제천 시민 중에서 화폐를 쓸 수 있는 사람 8만여 명 중에서 한 10% 조금 넘게가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화폐를 한 3만 명, 4만 명으로까지 쓴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지금 10,000원짜리 돈처럼 흘러갈 거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올해 4월 지금 7개월 됐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전국의 22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역화폐로 성공하는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제천 시민이 하나로 좀 이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내가 낸 세금으로 한 푼에 돈을 주냐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4%는 무조건 국가에서 줍니다. 제천시에서 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깡도 지역에 떨어지면 되고 그건 나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이렇게 어떤 좀 센 말일 수 있지만 그 화폐의 개념이 그렇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지역 화폐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봤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몇 분이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전부 다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아니, 지금 와 계신 분 중에 전부 다 갖고 계신 거 좀. 아니, 그거는 정의 형이 그렇게 말씀하지 안 되고 지역화폐가 매월 20일 날 오는 날 봤는데 보통 이제 어떤 직원은 100만 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만 원 받으면 전 한 30만 원 픽 가고 170만 원. 행자부 지치면은 100만 이하로 유통하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200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역 경제가 맞나? 예, 100만 이하입니다. 200만 원 맞죠? 네?
2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여름. 아, 네, 토끼로기는 100만 원 여름도 있고. 아니, 한도는 200만 원이고 문제 없습니다. 아니, 지역 카페를 많이 써주면 그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걸 제한을 하라는 얘기 또 뭔 소리입니까? 저희들 뭐 그렇게 제한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저널의 조은철 기자입니다. 그 오전에 이우삼 국회의원께서 이제 그 농성장 단식수행장을 방문하셨죠. 거기에 이제 부시장님과 행정복지국장이 배석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우삼 국회의원과 홍석영 의장도 같이 배석을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타결의 실마리가 좀 발견된 거 있는지 예, 우리 그럼 행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타결의 실마리가 만들어 졌고 좀 조심스러워서 다만 오늘 해결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이제 동조를 하게 되면은 협정서 서명을 하고 천막을 걷어내고 단식 추진을 끝내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끝내고 나서 의회를 또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협조를 당부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 의장님을 좀 전에 만났고요. 네, 예. 제가 이 건을 뭐 전 의원들 만나서 협조를 구할 입장은 아니고요. 네. 의장을 통해서 계속 채널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질문하실 분 없으면 이만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뭐 정례적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다음에 네, 매달 질문하시면 됩니다.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